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물 있잖아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진 않으세요? 만약 이 물이 어느 날 갑자기 부족해진다면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은 기후변화와 첨단 산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대한민국이 마주한 심각한 위기, 바로 물 문제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에서 나온 한 보고서를 보면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샤워실의 바보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뭐냐면 막상 위기가 코앞에 닥쳐야만 허둥지둥 대책을 세우는 우리 모습을 딱 꼬집는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한쪽에서는 기후변화 때문에 비가 언제 올지, 얼마나 올지 예측이 완전히 엉망이 됐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물을 어마어마하게 쓰는 첨단 산업이 무서운 속도로 커지고 있거든요. 133만 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수원, 용인, 화성시, 이 세 개 도시의 시민 전체가 하루에 쓰는 물을 싹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양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게 뻔한데, 그럼 지금 우리가 쓰는 물은 대체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물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뭐 뻔한 거 아니야? 싶을 수도 있는데 실제 데이터를 딱 까보면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물 사용이 한쪽으로 확 쏠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혹시 파레토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흔히 80대 20 법칙이라고도 하죠. 상위 20%가 전체 80%를 차지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물 사용량 데이터를 보면요, 와, 이건 뭐 80대 20은 그냥 애교 수준입니다. 우리 집에서 쓰는 물, 그러니까 생활용수부터 한번 보죠. 진짜 놀라지 마세요. 상위 10%의 가구가 쓰는 물이요, 전체 사용량의 자그마치 7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산업용수는요, 이건 더 심각합니다. 상위 10%의 기업이 쓴 물의 양이 전체의 98%래요. 98%! 이건 뭐 거의 전부라고 봐야죠. 정말 믿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찾았어요. 근데 이게 과연 낭비가 가장 심한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측정의 함정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수천 세대가 모여 사는 엄청 큰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쳐요. 그럼 당연히 거기서 쓰는 물의 총량은 많겠죠? 근데 이걸 보고 와, 저 아파트 단지 물 낭비 심하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막상 한 가구당 쓰는 양으로 계산해보면 오히려 다른 곳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물을 쓰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규모랑 낭비를 헷갈리는 그런 측정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총량이 아니라 효율을 봐야 한다는 거죠. 아까 총량으로 봤을 때 상위 10% 가구가 79%를 쓴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걸 가구당 사용량이라는 효율성 기준으로 딱 바꿔서 보니까 그 수치가 23%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와, 이렇게 관점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문제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 보이죠? 그럼 이런 함정에서 벗어나서 물을 좀 더 똑똑하게 관리할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우리보다 먼저 물 부족 문제를 겪었던 다른 나라들에서 그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호주, 대만,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이미 물을 많이 쓰는 사용자가 누군지 과학적인 기준으로 딱 정해놓고 그에 맞는 의무를 주고 있어요. 근데 맨 아래 대한민국 하는 텅 비어있죠? 네, 우리는 아직 시작도 못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보고서에서는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물 걱정 없이 살기 위한 아주 명확하고 또 실행 가능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요,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게 핵심이에요. 1단계로 누가 얼마나 쓰는지 전부 공개하게 하고요. 2단계로는 그 사용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의무적으로 진단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사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런 단기적인 조치들은 일단 급한 불을 끄는 거고요. 진짜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는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장기적인 비전에 있습니다. 이 장기 계획의 심장, 가장 핵심은 바로 국가 물 사용량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전국의 모든 물 사용 데이터를 한 곳에 싹 모으는 거죠. 이런 빅데이터가 있어야만 산업별로 이 정도 쓰는 게 효율적이다 하는 기준, 즉 벤치마크를 만들 수 있고요.
또 기업들끼리 서로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물을 아끼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관리하는 것만큼이나 스마트하게 우리의 물을 관리할 수 있을까? 사실 방법도 계획도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가 전력망을 관리하는 데 쏟는 그 엄청난 집중력과 기술력을 우리의 생명줄인 물에도 똑같이 쏟아붓는 거죠. 그 선택이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